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3월 1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46% 상승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9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계속해서 양대 시장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중에는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나 싶더니 단기적인 저항에 대한 내용을 좀 봤나 싶더니 오후 들어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의 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점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국채 디폴트를 한다고 해도 한국이 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정부에서 말을 했어요.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안전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 나눠보자면요. 자,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코스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코스닥 기존적으로 좀 박스의 이런 고점 자리에서 눌림에 대한 가능성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이 자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2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좀 최근에 성장주가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다시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적인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였는데 이게 돌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눌릴지 혹은 이제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 지수를 기준으로 좀 대응 및 손절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한 913포인트 정도 912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량 그가 그 사이의 지지력 여부를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912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지지를 받고 말아 올린 모습인데, 자, 코스닥의 경우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121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돌파를 못 해줬던 내용과 동시에 121선 돌파를 해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일단 오늘 뭐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고 돌파를 하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121선이 이렇게 꺾이다가 최근 흐름에 따라서 121선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렇게 121선의 추세 및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뭐 1000억, 100억 가량 매도를 하였고,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각각 600억, 300억 가량 순 매수를 진행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빠지는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좀 매도의 물량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안도 랠리에 2700포인트를 다시금 돌파를 했는데, 이 자리 그 2700포인트 이상을 좀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가 이 심리적인 지지 관점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일 거다라고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길 것이다, 내성이 생기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관점은 동일합니다. 이 관점은 동의를 하지만 전쟁이 무작정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수의 상방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또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예측 불허한 구간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지수의 움직임을 예상을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OMC 결과에 힘입어가지고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 내용이 조금 더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 들어가지고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좀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은 좀 꾸준히 유효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만, 늘 양방향성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조치에 대해서 좀 기존 쿼터제를 세부 요건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수출 물량이 축소에 대한 내용, 우려감이 좀 사라졌다. 축소 우려감이 사라지고 이제 수출에 대한 물량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세아 제강 지수, 뭐 대표적으로 뭐 동국제강 이런 것도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었고,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는 종목이 있죠. 포스코. 죄송합니다. 제가 타사를 잘 못 쳐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3.53% 가량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좀 이 원자재 관련된 내용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고차 관련주들, 이제 대기업의 좀 시장 진출 허용 소식에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현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현대글로비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오토엔, 케이카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던 바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좀 언급을 드렸었던 트윈 이런 종목들도 오늘 고가 기준 17%까지 급등이 좀 나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테마,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테마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이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시세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움직임이 AI 관련이든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제 계속해서 좀 시세와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게임 테마에 좀 순환이 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냐, 뭐 둔화냐, 굉장히 다양한 우려감들이 결국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게임 관련주는 지금 단순한 게임주가 아니라 하나의 성장주라고도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경기와 상관이 없는 성장주, 지금 코스닥에서 성장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경기와 상관이 없는 성장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수와 상관없이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최근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이런 게임주들의 움직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대란이 계속해서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회사들이 시멘트가 동나가지고 진짜 좀 큰일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시멘트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고려 시멘트, 뭐 성신양해 등등 관련된 시멘트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말썽입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말썽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주말에는 주식 걱정도 좋지만 이제 뭐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좀 활기찬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